부모와 자녀 간의 관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많은 부모가 사랑과 지지를 주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하지만 정작 성인이 된 자녀와의 관계에서는 더 이상 어릴 적처럼 일방적인 가르침만으로는 소통이 어렵습니다. 이제는 대화 속 작은 한마디가 자녀의 마음에 큰 울림을 줄 수 있는 시점입니다. 믿음, 격려, 감사, 존중, 그리고 사랑. 이 5가지 말이 자녀와 부모 간의 관계를 얼마나 변화시킬 수 있는지 아시나요? 이 영상에서는 성인 자녀에게 자주 하면 좋은 5가지 말을 통해 자녀와의 관계를 더 깊고 의미 있게 만드는 방법을 알려드립니다. 지금부터 그 놀라운 비결을 함께 알아보세요. 부모가 자녀에게 하는 말은 단순한 의사소통을 넘어 자녀의 삶에 깊은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특히 성인이 된 자녀와의 대화는 더 이상 훈육이나 지시의 형태가 아니라 그들의 삶을 지지하고 격려하며 건강한 관계를 유지하기 위한 소통의 역할을 합니다. 이런 대화 속에서 부모가 사용하는 말은 자녀의 자존감과 자신감, 그리고 인생에 대한 태도에 직결될 수 있습니다. 칼릴 지브라는 그의 시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너희 아이들은 너희의 아이가 아니라 삶의 그리움이 스스로를 갈망하여 낳은 자녀들이다. 이 말은 자녀가 부모의 소유물이 아니라 독립된 인격체임을 강조합니다. 특히 성인이 된 자녀는 더 이상 어린아이가 아니며 자신만의 삶의 방향과 선택을 존중받아야 하는 시점에 있습니다. 그러나 많은 부모들은 자녀를 여전히 자신의 통제 아래 두려 하거나 자녀의 선택에 간섭하려는 경향을 보이곤 합니다. 이는 자녀에게 불필요한 스트레스를 줄 뿐 아니라 부모와 자녀 사이의 관계를 멀어지게 만드는 원인이 됩니다. 말에는 힘이 있습니다. 부모의 말 한마디는 자녀에게 큰 위로와 용기를 줄 수도, 반대로 상처와 좌절을 안길 수도 있습니다. 성인이 된 자녀는 어린 시절과는 다르게 부모의 말 속에서 자신에 대한 평가와 메시지를 더 깊게 받아들입니다. 예를 들어 부모가 너는 늘 그런 식으로 실패하는구나와 같은 부정적인 말을 한다면 자녀는 자신의 능력에 대한 품고 스스로를 부정적으로 바라보게 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나는 내가 이 상황을 충분히 잘 해결할 수 있을 거라 믿는다와 같은 말은 자녀에게 신뢰와 용기를 심어줄 수 있습니다. 부모와 성인 자녀의 관계는 어릴 때와는 다릅니다. 이제 부모는 가르치는 사람에서 지지하는 사람으로 역할을 전환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부모 자신이 자녀를 독립된 존재로 인정하고 그들의 의견과 선택을 존중하는 태도를 가져야 합니다. 부모가 자녀를 대하는 태도와 말은 자녀가 세상에서 자신을 어떻게 바라보고 어떤 태도로 살아갈지를 결정짓는 데 큰 영향을 미칩니다. 부모가 성인 자녀에게 자주 해야 할 말은 그들의 독립성을 존중하고 그들의 삶을 응원하며 자녀 간의 신뢰를 쌓아가는 데 초점이 맞춰져야 합니다. 이 글에서는 성인 자녀와의 건강한 관계를 유지하고 그들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5가지 말을 구체적으로 소개하려고 합니다. 작은 말 자녀의 삶에 어떤 큰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지, 그리고 부모와 자녀 사이의 관계를 얼마나 깊게 만들어줄 수 있는지를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 말, 너를 믿는다. 너를 믿는다라는 말은 단순한 표현이 아닙니다. 이는 자녀의 자존감과 자신감을 높여주는 가장 강력한 메시지 중 하나입니다. 성인이 된 자녀는 더 이상 부모의 손길에 의존하지 않고 스스로 선택하고 책임지는 삶을 살아가야 하지만 그 과정에서 여전히 부모의 신뢰와 지지가 필요합니다. 부모의 믿음이 자녀에게 전달될 때 자녀는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고 도전할 용기를 얻을 수 있습니다. 게이츠의 어머니는 그가 어려운 결정을 내려야 할 때 나는 너를 믿는다 고 말하며 그의 선택을 지지했다고 합니다. 빌 게이츠는 이후에도 이 말이 자신의 인생에서 큰 힘이 되었음을 여러 인터뷰에서 밝혔습니다. 특히 자신이 창업 초기 여러 실패를 겪었을 때 어머니의 신뢰가 그를 다시 일어설 수 있게 만든 원동력이었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이처럼 부모의 믿음은 단순히 자녀를 위로하는 차원을 넘어 그들의 삶에 실질적인 동기와 힘을 부여합니다. 자녀에게 너를 믿는다 고 말하는 것은 그들의 능력과 가치를 인정한다는 의미입니다. 이는 자녀가 스스로를 긍정적으로 바라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예를 들어 자녀가 직장에서 중요한 프로젝트를 맡았다고 이야기할 때
부모가 너라면 충분히 잘 해낼 거야 라고 말해준다면 자녀는 자신의 능력을 더 믿고 최선을 다할 수 있는 힘을 얻게 됩니다. 반대로 그거 너무 어려운 거 아니야? 괜찮겠어. 와 같은 말은 자녀의 자신감을 약화시킬 수 있습니다. 부모의 믿음은 자녀가 실패를 겪었을 때 더욱 중요해집니다. 실패는 누구나 겪을 수 있는 일이지만 이를 받아들이고 다시 일어서는 과정에서 부모의 역할이 결정적입니다. 자녀가 실패했을 때 내가 실패했지만 나는 여전히 내 능력을 믿는다라고 말해준다면 자녀는 실패를 좌절로 끝내지 않고 새로운 도전의 기회로 삼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한 청년이 창업 실패 후 부모의 격려와 신뢰를 바탕으로 다시 도전에 성공한 사례는 신뢰의 힘을 잘 보여줍니다. 너를 믿는다는 말은 단순한 입버릇이 아니라 자녀가 부모의 진심을 느낄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상황에 맞는 구체적인 칭찬과 격려가 필요합니다. 단순히 그들의 능력을 인정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자녀와의 관계를 더욱 단단하게 만드는 역할을 합니다. 신뢰를 받은 자녀는 부모에게 더 많은 것을 공유하게 되고 부모와의 관계에서 안정감을 느낍니다. 예를 들어 부모가 나는 내가 어떤 결정을 내리든 항상 믿을 거야 라고 말한다면 자녀는 중요한 순간마다 부모에게 솔직히 마음을 열고 의견을 구하게 됩니다. 두 번째 말, 고맙다. 고맙다라는 말은 부모가 성인 자녀에게 전할 수 있는 가장 따뜻하고 의미 있는 표현 중 하나입니다. 이 말은 단순히 예의나 감사의 차원을 넘어 자녀가 부모와의 관계 속에서 자신이 소중한 존재라는 것을 느끼게 만듭니다. 고맙다라는 말은 자녀에게 부모가 자신의 노력과 가치를 인정하고 있다는 메시지를 전달하며 부모와 자녀 사이의 관계를 더욱 깊고 긍정적으로 만들어줍니다. 장자는 감사는 마음의 기억이다라고 말했습니다. 이는 감사를 표현하는 것이 단순히 말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서로의 마음에 깊은 인상을 남기고 관계를 더욱 풍성하게 만든다는 뜻입니다. 특히 성인 자녀는 부모로부터 고맙다는 말을 들을 때 자신이 가정에서 중요한 존재라는 것을 실감하게 됩니다. 이는 자녀의 자존감과 부모와의 정서적 연결을 강화하는 데 큰 역할을 합니다. 성인 자녀는 부모의 곁을 떠나 독립적인 삶을 살아가면서도 종종 부모를 돕거나 부모의 삶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기 위해 노력합니다. 예를 들어 자녀가 부모를 대신해 중요한 일을 처리하거나 특별한 날 부모를 위해 시간을 내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럴 때 부모가 너 덕분에 정말 큰 도움이 됐다. 고맙다고 말하면 자녀는 자신의 노력이 인정받고 있다는 느낌을 받습니다. 이러한 말은 단순히 감사의 표현을 넘어 자녀의 행동이 의미 있고 가치 있다는 메시지를 전달합니다. 자녀는 부모의 이러한 인정 속에서 자신이 부모에게 기여할 수 있는 존재라는 자부심을 느끼게 됩니다. 부모가 자녀에게 고맙다고 말하는 것은 부모와 자녀 사이의 관계를 더욱 따뜻하게 만듭니다. 특히 성인 자녀는 부모와의 관계에서 동등한 파트너로 대우받고 싶어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부모가 고맙다는 말을 통해 자녀를 동등하게 존중하고 그들의 행동을 인정하면 자녀는 부모와의 관계에서 더 큰 정서적 유대감을 느끼게 됩니다. 고맙다는 말은 부모가 자녀에게 자신의 감정을 전달하는 가장 간단하면서도 강력한 표현입니다. 이는 부모가 자녀에게 나는 너를 소중히 여기고 내가 나를 위해 해주는 모든 것을 감사하게 생각한다는 메시지를 전달합니다. 예를 들어 자녀가 부모를 위해 특별히 준비한 식사를 대접했을 때 부모가 이 음식을 준비해줘서 정말 고마워. 덕분에 행복한 시간을 보냈어 라고 말하면 자녀는 자신의 행동이 부모에게 얼마나 큰 의미를 가지는지 깨닫게 됩니다. 부모의 고맙다는 말은 자녀의 정서적 성장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자녀는 부모로부터 감사를 받으면서 자신이 가정과 가족에 기여할 수 있는 중요한 존재라는 사실을 배우게 됩니다. 이는 자녀가 자신을 더욱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타인과의 관계에서도 더 성숙하고 책임감 있는 태도를 가지게 만드는데 도움을 줍니다. 이 말은 특별한 상황에서만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일상의 작은 순간에서도 빛을 발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자녀가 부모를 위해 작은 선물을 준비했거나 간단한 집안일을 도왔을 때도 부모가 내가 이렇게 해줘서 정말 고맙다고 말한다면
자녀는 자신의 행동이 부모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이러한 감사의 표현은 자녀와 부모 사이의 관계를 더욱 깊고 따뜻하게 만들어줍니다. 세 번째 말, 괜찮다. 잘하고 있다. 괜찮다. 잘하고 있다. 는 말은 자녀가 어려움을 겪고 있을 때 부모가 전할 수 있는 가장 큰 위로와 격려의 메시지입니다. 이 말은 단순히 자녀를 위로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그들이 자신의 현재를 인정하고 앞으로 나아갈 힘을 얻게 만듭니다. 성인이 된 자녀도 여전히 삶에서 크고 작은 도전에 직면하며 이 과정에서 부모의 지지가 그들에게 안정감을 줄 수 있습니다. 스티브 잡스의 사례는 이 말의 중요성을 잘 보여줍니다. 그는 애플을 설립한 후 초기에는 여러 차례 실패를 경험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부모는 그에게 너는 잘하고 있다. 괜찮다는 말을 자주 했으며 이는 그가 실패를 딛고 다시 도전할 수 있는 용기를 갖게 했습니다. 잡스는 이후에도 인터뷰에서 부모의 이러한 지지가 자신의 성공에 큰 역할을 했다고 언급했습니다. 성인이 된 자녀도 실패와 어려움에서 자유롭지 않습니다. 직장에서의 어려움, 인간관계의 갈등,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 등은 성인 자녀가 흔히 겪는 문제들입니다. 이럴 때 부모가 괜찮다, 잘하고 있다 는 말을 건네는 것은 자녀가 자신의 노력을 인정받고 있다는 느낌을 주며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는 심리적 안정을 제공합니다. 부모는 종종 자녀가 더 나은 사람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에 높은 기대를 가지곤 합니다. 그러나 완벽함을 강요받는 자녀는 심리적으로 큰 부담을 느낄 수 있습니다. 괜찮다, 잘하고 있다 는 말은 자녀에게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다는 메시지를 전달하며 그들이 자기 자신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일 수 있게 돕습니다. 괜찮다, 잘하고 있다 는 말은 자녀의 현재 상황을 있는 그대로 인정하고 그들의 노력을 칭찬하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이는 자녀가 지금 겪고 있는 어려움 속에서도 자신의 노력이 충분히 의미 있다는 것을 느끼게 만듭니다. 예를 들어 자녀가 직장에서 고된 하루를 보낸 뒤 부모에게 고민을 털어놓는다면 그동안 정말 열심히 했으니까 분명히 좋은 결과가 있을 거야 라고 말하는 것은 자녀에게 큰 위로와 힘이 됩니다. 삶에서 실패는 피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 부모의 괜찮다, 잘하고 있다는 말은 자녀가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고 이를 성장의 기회로 받아들일 수 있게 도와줍니다. 예를 들어 자녀가 사업에 실패했을 때 그 경험도 너를 더 성장하게 할 거야. 나는 내가 분명히 다시 일어설 거라고 믿는다고 말한다면 자녀는 실패를 새로운 시작점으로 바라볼 수 있게 됩니다. 괜찮다, 잘하고 있다 는 말은 자녀와 부모 사이의 관계를 더욱 깊고 단단하게 만들어줍니다. 부모가 자녀에게 긍정적인 메시지를 자주 전달할수록 자녀는 부모와의 대화에서 편안함과 안정감을 느끼게 됩니다. 이는 자녀가 어려운 상황에서도 부모에게 더 솔직하게 자신의 이야기를 털어놓을 수 있는 기반이 됩니다. 네 번째 말, 내 선택을 존중한다. 내 선택을 존중한다는 말은 성인 자녀와 부모의 관계에서 가장 중요한 태도를 나타냅니다. 성인이 된 자녀는 독립적인 존재로 자신의 삶을 스스로 선택하고 책임질 권리가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부모의 존중은 자녀에게 자신감을 주고 스스로 삶을 이끌어 나갈 수 있는 힘을 심어줍니다. 반대로 부모가 자녀의 선택을 무시하거나 간섭하면 자녀는 자신의 선택에 대한 확신을 잃고 부모와의 관계에서도 불편함을 느끼게 됩니다. 에리 프롬은 자유는 책임을 동반하며 부모의 신뢰는 그 자유를 꽃피운다고 말했습니다. 이 말은 자녀가 자신의 선택을 자유롭게 할 수 있을 때 그 선택의 결과에 대한 책임감도 함께 배운다는 점을 강조합니다. 부모가 자녀의 선택을 존중할 때 자녀는 자신의 삶을 주체적으로 이끌어갈 수 있는 힘을 얻게 됩니다. 부모가 자녀에게 내 선택을 존중한다고 말하는 것은 자녀를 독립된 성인으로 대우하는 것과 같습니다. 이는 단순히 자녀의 의견을 받아들이는 것을 넘어 자녀가 스스로 선택할 수 있는 권리를 인정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자녀가 직업을 선택하거나 결혼에 대한 결정을 내릴 때 부모가 나는 내 선택을 존중한다고 말한다면 자녀는 부모에게 신뢰와 지지를 받는다는 느낌을 받을 것입니다. 이는 자녀와 부모 사이의 관계를 더욱 건강하게 만들어줍니다. 부모가 자녀의 선택을 존중하면
자녀는 자신의 결정을 더 확신하고 자신감을 갖게 됩니다. 반면 부모가 자녀의 선택을 간섭하거나 부정적으로 평가하면 자녀는 자신의 선택에 대한 불안감을 느끼고 주체적인 결정을 내리는데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자녀가 새로운 직업에 도전하고 싶어 할 때 부모가 내가 잘 생각한 결과라면 나는 믿고 지지할게 라고 말한다면 자녀는 자신의 선택에 더 큰 동기와 용기를 얻게 됩니다. 내 선택을 존중한다는 말은 부모와 자녀 사이의 신뢰를 강화합니다. 자녀는 자신이 부모로부터 존중받고 있다고 느낄 때 부모에게 더 많은 것을 공유하려고 합니다. 예를 들어 자녀가 자신의 새로운 계획이나 고민을 이야기할 때 부모가 나는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길을 선택할 수 있도록 응원할게 라고 말한다면 자녀는 부모와의 관계에서 안정감을 느끼고 더 많은 대화를 시도하게 됩니다. 부모가 자녀의 선택을 존중하는 것은 자녀가 실수할 가능성을 받아들이는 것과도 연결됩니다. 아무리 신중하게 선택해도 결과가 좋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럴 때 부모가 자녀를 비난하거나 실망을 표현하기보다는 이 선택도 너에게 배움이 될 거야. 괜찮아. 다시 도전하면 돼 라고 말하면 자녀는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고 더 많은 경험을 통해 성장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태도는 자녀가 책임감과 회복 탄력성을 기르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내 선택을 존중한다는 말은 직접적으로 전달할 수도 있지만 행동으로 보여줄 때 더욱 효과적입니다. 예를 들어 자녀가 이직이나 창업과 같은 중요한 결정을 내릴 때 부모가 내가 생각한 방향이 맞다고 판단한다면 나는 믿고 지지할게 라고 말하는 것은 말로만 존중을 표현하는 것에 그치지 않습니다. 자녀가 새로운 길을 걸을 때 필요한 도움이나 지지를 보여준다면 자녀는 부모의 존중을 더욱 깊이 느낄 수 있습니다. 부모가 자녀의 선택을 존중하지 않으면 자녀는 부모와의 관계에서 거리감을 느끼거나 자신의 결정을 내릴 때마다 과도한 스트레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자녀가 자신의 결혼 상대를 선택했을 때 부모가 지속적으로 부정적인 의견을 제시하거나 간섭하면 자녀는 부모와의 관계에서 어려움을 겪고 자신의 선택에 대한 확신도 잃게 될 수 있습니다. 5번째 말, 항상 사랑한다. 항상 사랑한다는 말은 부모가 자녀에게 전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하고 근본적인 메시지입니다. 이는 단순히 감정을 표현하는 것을 넘어 자녀에게 정서적 안정과 무조건적인 지지를 약속하는 상징적인 말입니다. 자녀가 성인이 되었다고 해서 부모의 사랑이 덜 중요한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자녀가 독립적인 삶을 살아가며 다양한 어려움과 도전에 직면할 때 부모의 사랑은 그들에게 큰 위로와 힘이 됩니다. 마더 테레사는 사랑은 언제나 두려움을 이기는 가장 큰 힘이다라고 말했습니다. 이 말처럼 부모의 사랑은 자녀가 세상을 향해 더 자신감 있게 나아가도록 돕는 중요한 밑바탕이 됩니다. 자녀가 성인이 되었다 하더라도 부모로부터 항상 사랑한다는 말을 들을 때 그들은 자신이 무조건적으로 지지받고 있다는 확신을 얻습니다. 항상 사랑한다는 말은 자녀에게 부모의 사랑이 조건적이지 않음을 전달합니다. 자녀가 어떤 상황에 처하더라도 부모가 그들을 지지하고 사랑한다는 것을 알게 되면 자녀는 심리적 안정과 자신감을 얻게 됩니다. 예를 들어 자녀가 실패나 좌절을 경험했을 때 부모가 나는 내가 잘했을 때뿐만 아니라 어려움을 겪을 때도 항상 사랑해 라고 말하면 자녀는 자신이 있는 그대로 존중받고 사랑받고 있다는 느낌을 받습니다. 이러한 무조건적인 사랑은 자녀가 실패를 극복하고 다시 도전할 수 있는 원동력이 됩니다. 성인 자녀는 독립적인 삶을 살아가면서 외부의 스트레스와 압박에 자주 직면합니다. 이때 부모의 항상 사랑한다는 말은 그들에게 정서적 안전지대가 되어줍니다. 부모로부터 조건 없는 사랑을 받는다는 확신이 있으면 자녀는 외부의 어려움에도 흔들리지 않고 더 강한 마음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자녀가 중요한 시험이나 프로젝트를 준비하면서 불안해할 때 부모가 결과가 어떻든 나는 항상 너를 사랑한다고 말하면 자녀는 그 압박감에서 한결 자유로워질 수 있습니다. 부모의 사랑은 자녀가 자신을 어떻게 바라보는지, 즉 자아 정체성을 형성하는 데 깊은 영향을 미칩니다. 부모로부터 항상 사랑한다는 말을 들으며
자란 자녀는 자신의 가치를 긍정적으로 바라볼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는 자녀가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 자신감을 가지는 데 큰 역할을 합니다. 반대로 사랑의 표현이 부족한 환경에서 자란 자녀는 종종 자신의 가치를 의심하거나 관계에서 불안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부모와 자녀 사이에는 때로 의견 충돌이나 갈등이 생길 수 있습니다. 이때 항상 사랑한다는 말은 서로의 다름을 인정하고 갈등을 해소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예를 들어 자녀가 부모의 기대와 다른 선택을 했더라도 나는 너를 항상 사랑해. 내 선택을 존중한다고 말하면 자녀는 부모와의 관계에서 안정감을 느끼고 갈등 속에서도 긍정적인 태도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성인 자녀와 부모의 관계는 더 이상 어린 시절의 의존적이고 일방적인 관계가 아닙니다. 성인이 된 자녀는 독립적인 존재로 자신만의 삶을 살아가며 부모와의 관계 역시 이러한 변화를 반영해야 합니다. 이때 중요한 것은 대화입니다. 대화는 서로의 생각과 감정을 나누고 신뢰와 사랑을 확인할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이면서도 강력한 도구입니다. 부모와 자녀의 관계는 단순히 혈연으로만 이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성인이 된 자녀와의 관계는 이제 서로를 존중하고 이해하며 함께 성장하는 동반자 관계로 발전해야 합니다. 믿음의 말, 격려의 말, 감사의 말, 존중의 말, 그리고 사랑의 말은 자녀의 마음에 깊은 울림을 줄 뿐 아니라 부모와 자녀 간의 관계를 더 따뜻하고 단단하게 만들어줍니다. 이 5가지 말을 꾸준히 실천한다면 자녀는 부모를 신뢰하고 존중하며 부모 역시 자녀의 삶에서 든든한 지지자로 남을 수 있을 것입니다. 작은 말 한마디가 관계를 바꾸고 큰 사랑을 전달할 수 있습니다. 오늘부터 자녀에게 이 말을 건네보세요. 그 변화는 여러분의 상상을 뛰어넘을 것입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